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신길중학교 국어교사 박준영입니다. 2025년 중학교 1학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됩니다. 선생님들께서 2022 개정국어과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포용력과 상위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길러내고 수업과 평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2022 개정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교원 연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연수는 교육부에서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2022 개정국어과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주요 변화,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체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의 차례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연수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주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총론의 방향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교과 교역량의 유지 및 변화, 매체 영역의 신설, 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기초 문식성 교육 강화, 한 권 이상의 도서 읽기,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편, 성취 기준의 정년화, 8가지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총론의 방향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 대응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습과 탐구 능력 함양이 요구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교과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기초 소양 함양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스로 설계한 진로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구조로 개편하고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의 특성과 요구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그리고 학생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 문식성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및 학습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원격 교육의 확대 및 디지털 시대 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수업 설계, 온, 오프라인 연계 등을 반영한 교수학습 및 평가,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교과 역량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 국어과 역량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디지털 미디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성찰 개발 역량을 국어과 역량으로 설정하였는데요. 이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제시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국어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중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문화향유 역량, 자기성찰 개발 역량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역량을 유지한 것이고, 디지털 미디어 역량은 디지털 다매체 시대로 변화한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을 수정한 것입니다. 국어과의 6 역량은 비판적 창의적 이해와 표현,
협력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언어 생활에 대한 성찰과 개선, 문화 향유 등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국어 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량과 견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량이 지닌 특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의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을 디지털 미디어 역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다매체 시대로 변화한 언어 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국어과의 목표를 5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과 목표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국어과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국어자료, 작품, 복합,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과 감정,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탐구하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한다. 다양한 사상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국어 문화를 감상하고 향유한다로 5가지입니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다매체 시대로 변화한 언어 환경에서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매체 영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고등학교 공통국어 1, 2까지 매체 영역에 19개의 성취 기준을 배정하였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지식 이해 범주의 매체 자료 유형으로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광고 홍보물을 제시하고 과정 기능 범주의 제작과 공유에서 영상매체 자료 제작 공유하기를 제시하고 가치태도 범주에서 매체 소통의 권리와 책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 매체 관련 선택 과목을 신설하여 국어과 중심의 매체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적용을 앞두고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중 공통 과목은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과 관련된 과목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의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으로 일반 선택 과목을, 교과별 심화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적 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으로 융합 선택 과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가속화, 코로나 발생 이후 기초 문식성 저하에 대비하여 교과 학습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 문식성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 문식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과 34시간을 증배하고 한글 교육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기초 문식성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내용체계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시작한 국어 성취 기준에 대한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련 내용을 2022 개정에서도 유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거시적 독서의 취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교수학습의 방향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의 방향 중에서 국어 성취 기준에 대한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한 권 이상의 도서를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선정하고 이를 다양한 성취 기준의 통합, 영역 간 통합, 교과 간 통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 관심사와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자가 자기 선택적으로 도서를 선정하도록 하고
종이책이나 전자책 등 상황에 적합한 도서 준비와 충분한 독서 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2015 교육과정 문서체제의 일부 요소를 통합하거나 생략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문서체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신설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국어과 교육과정을 어떠한 취지에서 어떻게 설계하였는지를 안내하여 교육과정 문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성취 기준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취 기준을 정년화하였습니다. 특히 매체 영역의 신설에 따라 초등학교는 82개에서 87개로 늘었으며 중학교는 51개로 유지되었으며 고등학교는 26개에서 29개로 늘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듣기 말하기 영역의 청중 분석하기와 국어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로 이동하였고 문법 영역에서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는 초등으로 이동하였고 통일시대의 국어에 대한 관심은 고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읽기 영역에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삭제되었고 문학 영역에서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에 비추어 감상하기도 삭제되었습니다. 읽기 영역에서 복합 양식적 글이나 자료 비판적 읽기, 쓰기 영역에서 필자로서 성찰, 문법 영역에서 피동과 인용 표현, 다양한 국어 실천의 비판, 문학 영역에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매체 영역에서 매체 영역을 신설하고 6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체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계의 개요, 성격 및 목표, 2015와 2022 내용체계 비교, 내용체계 핵심 아이디어와 범주, 국어과 영역별 범주의 주요 내용, 내용체계표 구성, 성취기준, 성취기준 개발 원리와 유형, 세 개의 범주, 세 개의 내용 결합, 특정 범주의 내용 요소를 2개 결합,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는 국어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와 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제시하고 국어과의 총론과의 연계성, 교육과정 구성요소 간의 관계, 교과 역량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성격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을 설명하고 목표에서는 핵심 역량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국어과 학습의 목표를 제시하고 국어과 학습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과 학습의 도달점을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 한눈에 교과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는데요. 국어과 목표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자신의 언어를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사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영역은 6가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매체, 문학, 문법 영역이고 내용체계는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와 그에 따른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고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량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성격과 목표는 상호 중복되는 내용들을 통합하여 국어 및 국어 능력의 가치와 필요성, 국어 교과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성격이 간략하게 진술될 수 있는 것은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국어과 교육과정 서두에 제시됨으로써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관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목표에서는 국어과 총괄 목표와 5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괄 목표는 국어 의사소통의 맥락과 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면서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국어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을 기른다입니다. 5가지 세부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국어자료, 작품, 복합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과 감정,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탐구하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한다. 다양한 사상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국어 문화를 감상하고 향유한다 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범주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2015에서는 각 영역의 핵심 개념을 선별하고 갖춰야 할 수행 능력인 기능을 제시하였다면 2022에서는 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를 밝히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세 범주와 그에 따른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내용 체계의 핵심 아이디어란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영속적 이해를 명제화한 것이며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진술한 문장이며 추상적이고 포괄적 형태로 표현되며 전이가 잘 이루어지고 영역별로 학습에 초점을 부여함으로써 깊이 있는 학습의 토대가 됩니다. 국어 교과 영역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에 구성되는 주된 알의 양태를 문장 형태로 진술하였고 학습을 통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결과이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학습하며 온전히 체득해야 할 내용이고 내용체계 설계를 위한 핵심 조직자이며 핵심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내용체계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세 범주로 구성하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영역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핵심 아이디어는 해당 영역의 정체성이고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적인 암과 행동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적인 삶의 모습, 학습자가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영역에 대한 기대되는 문화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 말하기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의 본질은 언어, 준언어, 비언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이다입니다.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적인 암과 행동의 원리는 화자와 청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듣고 말한다.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듣고 말한다. 학습자가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는
화자와 청자는 듣기 말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읽기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해당 영역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나 매체로 표현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적인 알과 행동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독자는 다양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독자는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읽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읽는다 라고 기술하였습니다. 학습자가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독자는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삶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독서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쓰기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해당 영역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쓰기는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나 매체를 활용하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적인 알과 행동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필자는 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쓰기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라고 기술하였습니다. 학습자가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필자는 쓰기 경험을 통해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쓰기 윤리를 갖추어 독자와 소통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학습자가 경험하는 활동이나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적인 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학습자가 어떠한 주체로 성장해 가는지를 알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문법 영역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영역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문법은 국어의 형식과 내용을 이루는 틀로서 규칙과 원리로 구성, 운영되며 문법 탐구는 문법에 대해 사고하는 활동으로 국어에 대한 총체적 알을 이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법 영역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국어에 대한 총체적 알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국어는 체계와 구조를 갖춘 의미생성 자원이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습적 규약이며 공동체의 사고와 가치를 표상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법 영역의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국어자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국어자료는 다양한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의사소통의 결과물로서 국어 현상을 파악하고 국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문법 탐구의 대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법 영역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어떠한 주체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국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국어 현상과 국어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언어 주체로서 정체성과 국어의식을 형성한다 라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학 영역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문학 영역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알에 이르는가에 대한 답으로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타자와 소통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한 소통을 위해 학습자가 반드시 알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문학작품을 통한 소통은 작품의 갈래, 작가와 독자, 사회와 문화, 문학사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습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 문학 수용 생산 능력은 문학의 해석, 감상, 비평, 창작 활동을 통해 향상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문학 영역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어떠한 주체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인간은 문학을 향유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한다라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매체 영역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매체 영역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매체는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 기술, 환경으로 당대 사회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체의 수용과 생산을 통해 매체 이용자에게 기대되는 삶과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매체 이용자는 매체 자료의 주체적인 수용과 생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체 이용자가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매체 이용자는 매체 및 매체 소통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타자와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한 소통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범주는 국어과 각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세 범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지식 이해는 국어과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요소, 개념, 원리입니다. 과정 기능은 지식의 이해와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의 결과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가치 태도는 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습득되는 교과 내용과 관련된 태도와 교과를 학습하여 내면화한 사람이 습득하게 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국어과 영역별 범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역별로 범주에 하위 범주를 추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지식 이해에서는 맥락과 글, 담화, 작품의 유형, 갈래 등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고 과정 기능에서는 각 영역의 고유한 학습 내용을 고려한 과정과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치 태도에서는 하위 범주는 구성하지 않되 화자, 청자, 독자, 필자 등의 언어 사용자와 태도의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 이해로 듣기 말하기 맥락과 담화 유형, 읽기 맥락과 담화 유형, 쓰기 맥락과 담화 유형, 국어 탐구의 대상, 문학의 갈래와 맥락, 매체 소통 맥락과 매체 자료 유형을 과정 기능으로 듣기 말하기의 과정과 전략, 읽기 과정과 전략, 쓰기 과정과 전략, 국어 탐구의 경험, 문학의 수용과 생산, 매체 소통의 과정과 전략을 가치 태도로 화자, 청자와 듣기 말하기 태도, 독자와 읽기 태도, 필자와 쓰기 태도, 언어 주체와 국어에 대한 태도, 문화 주체와 문학에 대한 태도, 매체 이용자와 소통 태도 등을 다루었습니다. 내용 요소는 내용 체계의 각 범주 및 하위 범주의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학년별로 학습자의 언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하여 계열화하고 위계화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쓰기 영역을 예로 든다면 과정과 기능 범주의 하위 범주로 쓰기의 기초,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공유하기, 점검과 조정이 있습니다. 내용 생성하기의 내용 요소로 1, 2학년에서는 일상을 소재로 내용 생성하기, 3, 4학년에서는 목적 주제에 따라 내용 생성하기, 5, 6학년에서는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중학교에서는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생성하기로 학년군별로 내용 요소를 위계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국어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결과 혹은 도달점입니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국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에서부터 지식 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술하여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의 진술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수준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성취 기준이 내용 기준 및 수행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이 82개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87개로 매체 영역의 개설로 증가되었으나 다른 영역은 심화 확장의 방식으로 설계 및 선별하여 영역별로 2~3개씩 줄어들었습니다. 성취기준 개발은 4가지 유형을 활용하였습니다. 각 영역의 성격, 내용 요소의 특성, 학년군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을 유연하게 선택하여 개발하였는데요. 1유형은 한 개의 내용 범주에서 한 개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2유형에서는 한 개의 내용 범주에서 2개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3유형은 2개의 내용 범주에서 각각 한 개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4유형은 3개의 내용 범주에서 각각 한 개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 내용 요소 간 유기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성취기준 개발 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한 3가지 범주 중 가급적 2가지 이상의 범주의 내용 요소를 서로 결합하여 성취기준을 진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소한 2범주 이상의 내용 요소를 결합하여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내용 요소 간의 유기적 통합 및 성취기준의 순증으로 인한 학습량 증가를 방지하여 학습량의 유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 4학년의 경우 지식 이해 범주에서 담화 유형 중 내용 요소인 발표, 과정 기능 범주에서 내용 생성, 조직, 표현과 전달에서 내용 요소인 자료 정리하기, 가치 태도 범주에서 내용 요소인 듣기 말하기 효능감을 결합하여 목적과 주제에 알맞게 자료를 정리하여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는 성취 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역에 따라 특정 범주의 내용 요소를 1개 이상 결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법 영역의 예를 들면 지식이해 범주의 언어 단위에서 내용 요소인 글과 담화의 피동 인용 표현, 과정 기능 범주에서 국어의 분석과 활용, 내용 요소인 글과 담화의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효과 비교하기, 국어 실천의 성찰과 비판에서 내용 요소인 언어 표현의 의도 탐색하고 대안 모색하기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는 성취기준의 40에서 60%는 해설을 제시하였고 신설된 성취기준, 학습 요소의 명세화가 필요한 경우 내용 요소가 추상적이어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하여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취기준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성취기준이나 특별히 교수학습의 중점이 제공되어야 할 성취기준은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수학습 방향 및 유의점 외에도 특정 용어에 대한 설명, 국가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 성취기준의 계열성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학습의 방향 변화, 교수학습의 방향,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방향 변화, 평가의 방향, 평가 방법 순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의 방향 변화 면에서 2015와 2022 개정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2022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7가지를 제시하였고 2022에서는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교수학습의 방향과 교수학습 방법 관련 내용을 구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국어과 역량을 기르고 학습자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하고 언어 소양과 디지털 소양을 기르고 학교급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습자가 적성과 소질을 탐색해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타교과, 비교과, 학교 밖 생활과의 통합, 주제별 통합을 강조하고 한 권 이상의 도서를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수학습 방향은 국어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기본적 방향성에 더하여 디지털 소양과 진로 탐색을 강조하였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련 내용을 유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점검 및 조정하는 개별화 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맞춤형, 자기선택적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학습자의 준비도, 흥미, 학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습 소재, 학습 과정, 학습 환경 등을 개별화하고 국어에서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과 범위 내에서 개별화 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두 번째는 실생활 연계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실생활과 연계된 국어학습을 경험하게 하고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 생활에 적용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국어과 교수학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생활과 가까운 맥락에서 학습 주제나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활용하고 학습자 개인별 활동과 협력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조화롭게 구성하며 수행 과정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세 번째는 문제 해결, 토의, 토론 및 협동 수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분석, 평가,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토의, 토론 및 협동 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적 수행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네 번째는 실제적 언어환경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어 수업 환경 및 학습자의 실제적인 언어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디지털 기반의 의사소통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하고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며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자신과 사회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언어 소양과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5번째는 최소 성취 수준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학습자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타교과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읽기의 기초, 쓰기의 기초, 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범주 신설 등을 통해 기초 문식성 교육을 강화하였고 학습자의 흥미, 효능감 등의 정의적 영역도 점검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합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6번째는 국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역별 성취 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합니다.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한 권 이상의 도서를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합니다. 이번에는 국어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에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방향과 평가 방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강조점으로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균형 잡힌 실제적인 역량평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해가는 평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디지털 평가 도구의 활용, 과정중심 평가, 수행평가, 서논술형 평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상시 누적 평가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등입니다. 평가의 방향은 지식과 기능의 통합, 인지와 정의가 균형 잡힌 실제적인 역량평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자가 국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하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행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성찰일지 등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실제 적용하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의 2번째로는 학습자가 국어의 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에서는 중요한 지식이나 개념, 원리 등을 서술하도록 하고 논술형 평가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작성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의 3번째로는 교사 주도적인 평가 외에도 학습자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지적 영역의 평가와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협의하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동료평가 시 동료 학습자의 장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자기점검표, 성찰일지 등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평가 방법의 4번째로는 상시적이고 누적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학습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기초 진단평가, 상시 형성평가를 시행하여 학습 성취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하며
상시적, 누적적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평가 방법의 5번째로는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입니다.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평가를 계획하고 운영하며 영역 간 긴밀한 통합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과제를 구성해 봅니다.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영역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담화 상황 및 담화 유형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을 통해 성취 기준을 상세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5 성취 기준 중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를 토론에서 반론을 고려하여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라고 상세화하였습니다. 새로운 성취 기준의 신설을 통해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요소에 대한 추론적 듣기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그 예로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는다 라는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담화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언어 활동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2015 성취 기준 중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읽기 영역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읽기 영역에서는 읽기를 통한 사회적 참여와 문화 형성을 중시함에 따라 관련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읽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며 사회적 독서에 참여하고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제통합적 읽기 및 진로 연계의 독서가 강조됨에 따라 일부 성취 기준이 수정, 보완되고 통합되었습니다. 2015 성취 기준 중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를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통합적으로 읽는다라고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015 성취 기준 중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라는 두 개의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책이나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쓰기 영역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쓰기 영역에서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쓰기가 강조되면서 관련 성취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양한 기호 및 매체를 활용한 의미 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며 글을 쓴다라는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배경 지식에 의존하여 글을 쓰는 경험보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글을 쓰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성취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보 수집, 분석, 선별 과정을 통해 글을 쓰는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복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라는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2015 성취 기준 중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를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인 필자로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윤리적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문법 영역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문법 영역에서는 어휘의 양상에 대한 지식의 교육적 의미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세대, 분야, 매체에 따른 어휘의 팽창과 분화를 다양한 집단, 사회의 언어에 대한 관용적 태도와 연계하여 성취 기준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015의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를 세대, 분야, 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쓰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에 관용적 태도를 지닌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분절되어 있던 내용 요소의 통합 및 실제 국어 생활의 맥락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자 의문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라는 2015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국어의 의문 체계와 문자 체계를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 라고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언어 주체의 정체성 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다양한 국어 실천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와 자아 및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학 영역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학 영역에서는 감상 및 창작 활동의 주체로서의 학습자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기존 성취 기준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라는 2015 성취 기준을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과 효과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문제에 대한 참여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관련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매체 영역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매체 영역에서는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성숙한 매체 소통 참여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매체 소통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라는 관련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매체 자료를 공정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공정성을 평가한다라는 관련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주요 변화, 구성체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2025년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국어 의사소통의 맥락과 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면서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국어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을 기른다는 국어 수업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연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